잠깐만. 만약 우리가 몇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왕실 이야기가 사실은 절반짜리 스토리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본 건 감정적인 인터뷰, 충격적인 폭로, 가족 갈등뿐이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숫자들과 조용한 거래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면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설정 과하다 소리 듣는데 현실이 오히려 더 영화 같다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늘 누가 상처받았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누가 떠났는지에 집중했어요. 커뮤니티마다 편 갈리고 댓글창은 거의 전쟁터였죠. 저쪽이 잘못했다. 아니다. 이쪽이 피해자다. 그런데 정작 궁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왔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 말이 아니라 기록. 누가 울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흘러갔는지. 이 모든 건 거창한 폭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왕실 재정팀이 정기 점검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큰 금액도 아니고 처음엔 그냥 타이밍이 묘한 입출금 하나였다고 합니다. 회계 담당자라면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법한 그런 작은 흔들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의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기자도, 카메라도, 소문도 없이. 말 그대로 내부에서만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아는 조사. 그리고 그 작은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니 길이 점점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복잡해졌고 회사 이름은 낯설었고 주소지는 햇볕 좋은 휴양지들이었죠. 휴가 가면 좋은 곳들, 하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엔 썩 투명하지 않은 곳들.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다고 해요. 해외 계좌를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요. 연예인도, 사업가도, 투자자도 다 하죠. 그런데 왕실에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왕실 구성원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출처와 흐름이 조금이라도 불투명해 보이면 그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자금이 들어온 경로가 특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실소유주를 바로 알기 어려운 법인들. 이름만 보면 번듯한 회사인데 껍질을 벗겨보면 또 다른 회사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다른 회사가 연결된 구조. 이런 걸 보면 재정 담당자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이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그리고 타이밍. 이게 진짜 뼈 아팠다고 해요. 겉으로는 왕실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 참석하고 국민 앞에서 미소 짓던 시기와 일부 금융 구조가 만들어진 시점이 겹친다는 점,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죠. 은퇴 준비, 독립 준비,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그 시스템 바깥에서 별도의 재정 기반을 조용히 구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는 표현이 딱이래요. 처음엔 혹시 오해 아닐까? 였던 분위기가 점점 설명은 필요하겠다.로 그리고 결국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로 바뀌었다는 거죠.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뭐지? 혹시 개인 커리어에서 온 합법적 수익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썼을까? 혹시 향후 활동을 위한 투자금인가? 그렇다면 왜 공식 보고 체계 바깥에 있었을까? 질문은 점점 쌓여갔고 명확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누가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 이게 가족 이야기랑 얽히면 감정선이 확 바뀌죠. 만약 한쪽만 알고 다른 쪽은 몰랐다면 그건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로도 번집니다. 반대로 둘 다 알고 있었다면
그건 개인 선택을 넘어 제도와의 충돌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깔끔한 그림은 아니에요. 왕에게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통치 초기의 중대 시험대였다고 해요.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가족이니까 봐주자는 선택은 너무 위험했고, 그렇다고 원칙대로 가자는 선택은 너무 차가웠죠. 주변에서는 계속 물었답니다. 지금 선을 안 그으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왕세자의 입장은 더 단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왕실이 스캔들로 흔들리는 걸 직접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구조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합니다. 왕실이라는 플랫폼이 개인 브랜드 수익 모델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존립 근거가 약해진다는 논리였죠.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논의는 상징적인 조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칭호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그건 왕실과의 공식적 연결을 의미하고 책임과 기대를 함께 지는 자리입니다. 그걸 조정하거나 박탈하는 건 말 그대로 관계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죠. 이 지점에서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너무 가혹하다. 이미 떠난 사람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적 지위를 가졌던 이상 끝까지 기준은 적용돼야 한다. 맞는 말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 이야기의 제일 괴로운 부분이에요. 더 복잡한 건 이 논란이 과거의 모든 발언과 행동까지 다시 소환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다큐, 강연, 책. 그동안 쌓아온 서사가 새로운 의혹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들, 전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죠. 문제는 그 시점과 방식,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특히 국민 세금과 상징적 권위를 함께 사용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가 따라붙는 게 현실이에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왕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내부 인사들이 특히 당황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일부 자금이 이미지 관리와 여론 전략 분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언론에 지쳤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전문 PR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설계했다면? 이건 대중 입장에서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죠. 말과 행동 사이의 온도 차이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이슈를 넘어 진정성, 논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태도에 더 예민하니까요. 우리가 본 모습이 전부였나? 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신뢰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왕실 입장에서도 이건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웠을 겁니다. 전통, 의전, 역사.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현대 사회에서 왕실이 유지되는 이유는 결국 대중의 묵인과 지지예요. 저 정도는 괜찮다는 집단적 합의가 깨지면 제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액션이라기보다 우리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선언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족에게는 차갑고 대중에게는 강경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 논리는 일관됐다는 거죠. 지금 아프더라도 기준은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화해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뉴스 기사 몇 줄로 소비되지만 당사자들에겐 평생 짊어질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백 년 된 조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족을 감싸 안고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예외를 없앨까요? 말로는 쉽지만 막상 내 일이라면 잠도 못 잘 선택이죠.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그 조직을 떠나 새 삶을 꾸리려는 입장이라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반을 만들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떻게와 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누군가에겐 준비성으로, 누군가에겐 배신으로 보였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 아닐까요? 가족 vs 원칙, 이미지 vs 진심, 독립 vs 책임. 누구 한쪽만 완전히 악역인 드라마가 아니라 각자의 논리가 부딪히다 생긴 균열처럼 느껴져서 더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진실은 여러 겹의 문 뒤에 있을 겁니다.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모든 해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왕실이라는 오래된 시스템과 현대적 개인주의가 정면 충돌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조사, 추가 폭로, 추가 입장 발표.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많아요.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반전으로 뒤집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감정에만 휩쓸리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선택, 이해되나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향한 움직임에 더 공감이 가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어질 더 깊은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드라마보다 그 뒤에 숨은 구조를 파헤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이 사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